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만에 1730일 만에 사면 복권되셨습니다. 물론 이달 말에 완전히 영의 몸에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십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그런 결국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우리 동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기원해 드립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이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올립니다. 우리 공화당 45만 당원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마이크가 좀 날이 추워서 마이크가 아픈가 봅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그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홀로 그 좁은 감옥방에서 고통을 이겨내셨을 그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자유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장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참 못 볼 걸, 안 볼 걸, 안 들을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이 같은 자가 정권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까도 끝이 없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비윤리적 폐륜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같은 자가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갖춰야 될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언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습니까? 원래 한 입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했다가 내일 저런 얘기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냐고 그걸 믿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썰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잘못 경선에서 뽑은 거예요. 또 윤석열이는 민주당 당원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윤석열이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가 됐으면은 추풍 낙엽 날아갈 뻔했어요. 윤석열이는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45년 구형을 했잖아. 어떻게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악랄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45년 구형을 했던 두 번의 정집행 정지 요청을 묵살해버린 그러한 비양심적인 자가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은 조금의 흠이 있으니까 차선이라도 좀 뽑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차악도 고사하고 최악의 후보들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찍으면은 이재명이 되니까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 이재명 안 찍으면은 윤석열이 되니까 이재명 찍어야 된다. 국민의 자유의 선택권을 이렇게 양당이 마음대로 주물려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끄러워 죽겠어요. 마누라가 바깥에 나가는데 기자들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 안 가고 청와대 옆방에서 삽니까? 청와대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부인을 검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치지 않습니까요?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비국민적인 후보를 뽑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도덕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재수 사령관 같은 그러한 훌륭한 군인을 자살로 몰고 간 검찰, 이재호 삼성 부회장이 감옥 갈 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질렀다는 어떻게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하는 행위는 뭡니까? 어디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건청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물었다 무슨 개뿔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거 하나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말이에요. 서민과 빈곤한 분들을 대변해주고 그분들을 계층 상승을 시켜주는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렇게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 사람만 자유를 압니까? 검찰만 하고 검찰만 하면은 자유를 알고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은 자유와 동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실언도 아니고 망언도 아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영감이 버티다가 선대 총괄위원장이 되고 이틀 만에 연합하고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정권 교체하면은 정계 개편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건 뭡니까? 그 며칠 후에는 내각제 얘기를 하고 이원집정부제라든 내각제라든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하려면은 저 빨간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자유파 국민들이 김종인이한테 윤석열이한테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러한 권리를 김종인한테 윤석열한테 줬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가 자신 있으면은 공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되면은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원집정부제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투표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에 임하는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말을 흘리는데도 입 하나 띄지 않는 윤석열이가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자유파 국민이 윤석열이 보고 개헌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야합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선수 교체가 답입니다. 민주당도 5년 동안 골 때리는 상황을 안 만들려면은 선수 교체가 답이에요. 국민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특히 60%의 보수의 국민은 그대로 있는데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실해서 저것들끼리 나눠먹기 시작하면은 국민은 아랑곳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에 돈 많은 순서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자들이 정치판에 얼굴 내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달라고 울면서 하던 그 권성동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의 실세 중에 실세로 있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주인인 국민이 살아있는데 그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그렇게 불의의 편에 서고 거짓의 편에 서고 반대한민국 그러한 편에 설 때는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의에 지배당하고 불의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면은 그 불의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았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노심초사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이 있을까 참고 또 참았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나오시면은 대통령을 모시고 이 쓰레기 같은 부정부패 정치인들 끝장냅시다, 여러분. 예. 이번에는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인으로 하는 정치 혁명을 동시에 이룹시다, 여러분. 비굴하게 도망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소화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대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의 시대를 열어봅시다, 여러분. 정권 교체, 정치혁명.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을 당당하게 보입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시킨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방치한 자들, 또 윤석열과 같이 직접적인 검찰로서의 잘못된 역할을 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도 우리가 반드시 지킵시다, 여러분. 5년간 하루도 쉼 없이 함께 투쟁해 주신 동지 여러분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는 지나갔어요. 다음의 역사의 페이지는 뭡니까? 우리 공화당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의 서민들과 우리의 젊은이들 미래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오늘 영하 15도가 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길이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갈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5년 동안 누구보다 힘드셨을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나는 기세를 모아서 구속해 노래 주시면서 함께 신나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날씨 추울 때는 많이 움직이세요.